외부 세계는 우리 뇌 속의 전기 신호일 뿐이다. 외부 세계가 있든 없든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 어차피 우리는 그것을 직접 알 수가 없기에 우리에게 유일한 것은 오감으로 느껴진 자극인 전기 신호뿐이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각막 이식 수술을 하고 앞을 보게 된 사람들은 붕대를 풀고 눈을 떴을 때 세계를 우리와 같이 볼 수 없다. 빛나는 여러 개의 복잡한 무늬만 보인다고 하는데 수개월의 재활을 통해 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는 법을 배웠다. 갓 태어난 신생아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명암을 구분하게 되고 모비를 보면서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우고 색과 형태를 구분하게 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외부 세계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된 것에 불과하고 인간이라는 같은 종으로서 같은 교육을 통해 비슷한 것을 보게 된 것에 불과하다. 뱀은 적외선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보는 다채로운 세계를 뱀은 적외선으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뱀에게 원래 이 세계는 온도에 따라 펼쳐진 세계일 뿐인데 인간이라는 종이 이상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어느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을까? 같은 종의 인간이라도 개개인이 교육받고 경험한 것에 따라 다른 세계를 보게 된다. 우울감이 높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시력이 구분하지 못하는 빨리 지나가는 이미지들 중 우울한 장면만을 포착하게 된다. 똑같은 드레스를 두고 색상이 두 가지로 보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결론은 뇌에 따라 다르고 같은 뇌를 가진 사람도 기분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은 해석에 의존한다. 만약 구분하고 이름 붙이는 인식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의미의 세계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에너지인 미지의 그 어떤 것으로서 세계가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인류에게 언어가 막 등장하던 약 1만 4천 년 전에 드디어 좀 더 구체적인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름 붙이고 구분하여 소통을 하면서 공간을 인식하는 능력 때문이다. 우리는 이 능력을 의식이라 하는데 시작 때의 의식은 신과 인간이 같은 세계에 살아가는 것을 보았다. 기록이 전해지기 시작한 약 4천 년 전까지 인류는 신을 알고 신과 공존하는 세계에 살았다. 심지어 신과 결혼하기도 하고 반인반신의 존재들이 그리스 신화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인공들이기도 하다. 이때의 인간은 자아라는 게 없었다. 신이 이끌어주는 대로 살아갈 뿐이었다. 독립적이고 연속적인 나라는 것이 그저 개념에 불과한 것인데 굳이 그런 착각으로 나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 그저 신의 명령에 따르는 의지를 가진 행위자가 아닌 신의 일을 실천하는 대상으로 신이 빚은 도구로서 존재하면 그만이었다. 그때의 신의 지시를 실현하는 순간의 나로만 존재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어릴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양육자의 대상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존재했다. 그러다가 계속 비슷한 대상을 접하면서 독립적이고 고정불변의 대상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에 따라 여기서 저기 대상으로 반복적인 에너지 흐름에 익숙해지면 여기 고정불변의 주체가 있고 외부 세계가 있다는 무의식적인 착각에 깊이 빠지게 된 것이다. 나아가 좋은 나는 붙잡고 싶고 그렇지 않은 순간에 나는 밀어내고 싶어서 나를 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최근의 인공지능 개발을 보면 우리가 코드를 짜준 대로 결과물을 얻는 것에서 스스로 추론하고 인식하는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으로 발전했다. 만일 개발자가 고유한 자율성과 기억 저장을 부여하는 등 선악과를 주게 된다면 각각의 인공지능도 자아가 있다고 착각할지도 모른다. 시작 시절의 인류는 신을 알고 명령을 따르는 존재로 기록되어 있고 신의 대상으로 존재했다. 의식은 있지만 자아는 없는 대부분의 동물과 같이 일부 침팬지 등을 제외하면 동물들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알지 못한다. 자아라는 착각은 비교와 경쟁을 낳았다. 모든 고통은 자아가 있다. 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시간을 걸쳐 존재하는 고유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다른 모습으로 독립성 없이 인식의 대상에 따라 주체로서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삶의 매 순간이 하나의 장면으로 서로를 의존하여 존재하는 에너지일 뿐이다. 고정불변의 실제로서 잡을 수 있는 삶이 어디에 있는가? 삶이란 개념에만 존재하는 이름짓기의 결과물이다.
산다는 흐름은 있지만 삶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부르기 위한 것이고 실제는 살아가는 흐름만 있다. 공기가 흐르면 그것이 진실인데 바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마치 바람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삶이란 매 순간 주체로서 세계를 인식하는 현상이다. 그 주체는 다음 순간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흐름이고 인식되는 세계 또한 끊임없이 같은 인식을 반복하는 의식에 기대고 있는 존재일 뿐인 것이다. 눈앞에 펼쳐진 세계를 변화시키려거든 캐릭터로서의 나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교육과 경험으로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인식하도록 형성된 의식, 이것을 마음이라 한다. 을 다루어야 한다. 먼저 바꾸고 싶은 현실에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 다음으로 그것의 원인이 된 교육이나 경험을 알아내고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대부분의 원인은 전체의 균형으로 돌아가라는 뜻인데 작용 반작용의 조화를 찾아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 방향은 힘이다. 에너지는 외면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보존된다. 억눌렀을 때는 오히려 더 강하게 폭발한다. 그러므로 방향성의 원인인 에너지를 느껴주고 풀어주어 방전시켜 나가야 한다. 왜 현실의 문제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공감해주고 받아들여서 부족함을 채우는 승화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고 호구가 되라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레 선을 그어서 최선을 다해 들어줄 수가 있게 된다. 무리한 요구도 나와 상대의 마음을 괴롭히고 조화를 깨뜨리지만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는 것도 조화로운 균형은 아니다.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니 마음이 진실되게 조화롭다면 어떤 것이든 하나로 돌아갈 수 있다.